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크레이션 심성민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3주차 때는 강의실에서 직접 이렇게 인사도 하고 얼굴 맞대고 재밌게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지금 정부에서 이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주차 때 여러분들과 또 한 주 더 미뤄져서 뵈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주차는 저희 수업이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수업인데 1, 2주차 때는 레크레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또 여러 가지 유형의 레크레이션 행사들 좀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어느 정도는 공부할 수 있는 게 가능했는데 이 아이스 브레이킹은 사실 그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좀 어색한 면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 좀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내용은 지금 쓰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마지막에 영상 끝나고 내용을 요약해서 파워포인트로 또 자료를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시고 졸업하시면은 보통 이제 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병원이라든지 또 노인분들 요양시설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진출하셔가지고 직업을 가지는데 제가 5년쯤 전에 사회복지학과 수업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졸업한 학생들 보니까 실전에서 실제로 직업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했을 때 실전에서 이렇게 앞에서 말을 하거나 또 잠시 시간을 끌어야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이 강의의 목표는요, 여러분들께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실용적인 학문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저의 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스 브레이킹의 개념과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킹, 여러분들이 대상들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대상들 앞에 섰을 때 다양한 대상 앞에서 어떻게 좀 집중을 시키고 또 어떻게 내가 좀 자연스럽고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스팟 게임들을 제가 좀 어렵지 않은 걸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스 브레이킹은요, 제일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대상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러 대상들은 서로 잘 몰라서 친밀감이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어색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시간을 끌어야 할 때 또는 사회자 역할을 하게 됐을 때 그냥 이렇게 막 이어가기는 사실상 좀 힘들거든요. 서로도 친밀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색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그 분위기를 유하게 또 좀 재미있게 집중시켜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사회자의 역할 또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스 브레이킹 여러분들 하시기 위해서는요, 시간은 뭐 다 다를 수 있어요. 짧게는 잠깐 5분 정도, 10분 정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끌어야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조금 더 길게 끌어야 될 수도 있는데, 아이스 브레이킹 여러분들 프로그램 위해서는요, 사전 준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네,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요, 첫 번째, 대상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상들이 누구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원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지, 그리고 성비, 남녀 성비라든지, 그리고 연령대, 이렇게까지 파악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아이스 브레이킹 프로그램을 선정하시는데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파악을 하시고 이제 직접 섰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자로 섰습니다. 네,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팀 나누기인데요. 이 팀이라는 건 그대로 앞에 있는 대상들이 불특정 다수가 그대로 갈 수도 있고요. 또 두 팀으로 나눌 수도 있고 네 팀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는 회사나 어떤 단체, 조직 같은 데서 부서별로 팀을 나눠서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요, 팀을 이렇게 미리 준비해 오는 경우는 그대로 진행을 해드리면 되고요. 사회자가 현장에서 팀을 나눠야 되는 경우에는 짝수로 팀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운영하시기 좋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뒤에 게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홀수 팀이 되면은 서로 한 번에 대진이 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요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돼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팀을 나눌 때는 짝수로 나누시는 게 좋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팀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팀을 나누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고 아이스 브레이킹 프로그램들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팀으로 나눠야 될 경우에는요, 만약에 지금 앞에 있는 대상들이 테이블에 비슷하게 앉아있는 경우라고 가정을 하면 그대로 이렇게 반을, 그대로 인원이 비슷하게 있는 경우는 반을 나눠서 두 팀으로 팀을 정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 팀으로 나누실 경우에는요, 방금처럼 비슷하게 네 군데 정도 비율이 비슷하면요, 그대로 팀을 1, 2, 3, 4팀으로 나누셔도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방법이 있는데, 좀 재미있게 팀을 나누시려면요, 네 팀에서, 네 구역에서 일단 팀장을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을 먼저 손을 들라든지 선출을 합니다. 물론 선물 같은 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선물을 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4명이 선출이 되면 그 4명을 앞으로 나오라고 해요. 그리고는 지금 나머지 인원들을 팀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서 있는 형태로 1명, 2명, 3명, 4명 줄을 세우고, 자, 시작하면 나머지 인원들이 서고 본인이 가고 싶은 팀장 쪽으로 뒤에 줄을 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1팀에 10명이 갈 수도 있고 2팀에 7명이 갈 수도 있고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돌아보라고 했을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뭐 약간 인기 테스트 이렇게 좀 농담 한마디 하면서 위트 있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인원 차이가 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적절하게 많이 간 팀은 적게 간 팀으로 이동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전체 그대로 그냥 팀을 나누지 않고 진행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팀 나누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이스 브레이킹 좀 간단하게 특별한 도구 없이도 할 수 있는 스팟 게임들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기본적으로는요, 앞에 있는 대상들이 서로 모르는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인원이 너무 많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뭐 100명, 200명 정도 된다면 이건 조금 시간 관계상 힘든 건데, 대부분 뭐 몇십 명이나 소수 인원일 때는요, 자기소개를 먼저 시키는 게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서로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을 알리는 첫 번째 인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기소개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정보가요, 뭐 이름이 먼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뭐 사는 곳,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자기소개할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어차피 나를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인사할 때 뭐 어디 사는 누구 심성민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기보다는, 너무 평범한 것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한마디씩 섞어 주시는 게 더 기억에, 여러 사람의 기억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저는 뭐 28살 양산에 살고 있는 심성민이라고 하고요, 취미는 낚시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닌데 벌써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낚시를 주말마다 가서 와이프한테는 조금 미움을 받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취미생활 하나 정도 넣어주시면서 하시면 좀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하실 때는요, 이름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낚시를 취미로 가지고 있는 저는 뭐 심성민이었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조금 기억될 수 있는 것들을 넣어주시고 마지막에 본인의 이름을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자기소개였고요. 두 번째는요, 기본적으로 옆에 사람과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안녕하세요, 뭐 오른쪽에 또 왼쪽에 안녕하세요, 뭐 누구입니다, 이름 말하면서 누구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인사하시면서 스킨십이 있어요.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때 스킨십 프로그램이 원래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뭐 남녀가 좀 섞이고 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요즘은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은 선에서 가볍게 뭐 이렇게 안마라든지 뭐 이렇게 두드려주기라든지 간단한 스킨십 정도는 뭐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서로서로 앞뒤적으로 해주시면서 네, 조금 더 편하게 주의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자, 하나 제가 간단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상 앞에 섰습니다. 네. 자, 손을 한번 내밀어 보라고 하시고요. 스트레칭 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손 쭉 내미시고, 네. 왼손을 위를 잡습니다. 한번 이렇게 꺾어주시고, 네. 쭉 꺾어주시고, 자, 팔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3시 방향으로, 네. 3시 방향으로 한번 돌려주시고, 다시 6시까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야, 6시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죠? 네. 요럴 때, 일단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팔꿈치를 탁탁, 네. 탁탁 쳐주시고, 다시 펴고, 네. 다시 여기서 9시, 네. 9시까지 갔죠? 12시까지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따라해보고 계신가요, 혹시? 네. 자, 3시에서 6시로 갈 때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팔꿈치를 톡톡 치고 다시 9시로 갔다가 12시까지. 네. 편하게 돌아왔죠. 혹시 눈치채신 분들 계신가요? 네. 자, 이건요, 간단합니다. 3시부터, 네. 6시 잘 돌아가지가 않아요, 누구나. 하지만 이때 팔꿈치를 쳐달라고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팔꿈치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펴실 때는요, 이렇게 했었지만, 네. 이렇게 팔꿈치를 치고 펼 때는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9시, 12시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손바닥 스트레칭이라는 건데 뭐 간단하지만 사람들 대상들이 이게 어떻게 쉽게 될까? 네.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스트레칭 스팟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 국민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위바위보 게임입니다. 가위바위보. 네.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가위바위보 게임 3가지 정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1대 다 가위바위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자 여러분들이 되겠죠. 네. 그리고 앞에 있는 대상들 100명이 돼도 관계없고요. 50명이 돼도 관계없고 가위바위보는 200명이 돼도 관계가 없습니다. 스피드로 조금 조절을 해서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을 높이 올려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구령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대상들에게 가위바위보! 네, 이렇게 해서 사회자에게 이긴 사람만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자, 한 번 했습니다. 다시 가위바위보! 네, 찌를 냈죠. 그러면 묵을 낸 대상들만 계속 참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앞에 만약에 대상들이 뭐 200명 이상이다 되게 많을 때는요 사실 일일이 확인하기가 다 힘들어요. 그리고 졌으면서 이렇게 계속 올리고 계신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그래서 2번째 정도 하고 난 후에는요 3번째 계속 도전하고 있는 분들에게는요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지 사회자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번 하다 보면 최후에 1인이 남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면 선물을 드려도 되는 첫 번째 사회자와 전체 간의 그런 가위바위보 게임이었고요. 자, 2번째는요 조금 적극적이신 분들, 네, 사회자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1대 여러분들이 대상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네, 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인원은 사회자가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20명이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분들 20명하고 사회자가 이렇게 한 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쭉 한 줄로 줄을 세우고 순서대로 릴레이식으로 가위바위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은 사회자 뒤쪽으로 세우시고요 그리고 비기거나 진 분은 자리로 들어가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가위바위보. 네, 이겼으면 사회자 뒤쪽으로, 비기거나 졌으면 자리로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확률적으로 이기기가 대상이 사회자를 이기기가 조금 힘들어요. 사회자가 가위바위보를 잘하든 못하든 네, 이긴 사람만 남는 거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20명이 나왔는데 뭐 3명이 남을 수도 있고 4명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다시 가위바위보 해서 최종 1등하는 네,
우승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런 가위바위보도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위바위보는요. 대상들끼리 가위바위보를 시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팀이나 테이블이 나눠져 있어요. 네, 1번 테이블부터 10번 테이블 혹은 1, 2, 3, 4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자끼리 네, 팀장이나 대표자끼리 일어나서 가위바위보를 시켜서 1등을 하면 점수나 선물을 줘서 그 팀에게 사기를 좀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가위바위보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가위바위보 게임 가르쳐 드렸고요. 자, 다음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 게임들은 사실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는 그런 게임들입니다. 어렵지 않은 게임들이죠. 네. 자, 이번 게임은요. 인물 스무고개 또는 인물 연상 퀴즈라는 그런 게임인데요. 쉽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래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을 힌트를 하나씩 줘서 이 대상들이 맞추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지금 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네. 힌트를 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 이 사람은 요즘 최근에 아주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사람입니다. 가수이고요. 그리고 남자 가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했을 때 앉아있는 대상들이 누군지 알 것 같다고 손드는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회를 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맞으면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힌트를 하나 더 드려볼까요? 최근에 있던 오디션에서 네, 1등을 했습니다. 남자 가수고요. 요즘 그 장르 중에 여러분들 어떤 장르가 되게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지 잘 아시죠? 네. 이름은 세 글자입니다. 요 정도 하면 여러분들 아마 다 감이 오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사람은 미스터 트롯의 우승자 임영웅 씨를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물에 관한 힌트를 하나씩 줘서 대상들이 맞추게끔 집중하게끔 하는 간단한 그런 게임도 있습니다. 뭐 조금 응용을 한다면요. 이번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운동선수입니다. 네,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힌트, 장르는 야구 선수입니다. 네, 여기까지 야구라고 말하면 아무래도 스포츠이기 때문에 보통은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손을 드시거든요. 그런데도 오답이 계속 나온다면 또 힌트를 하나 더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야구에서 포지션은 타자가 아니고 투수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면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다는 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류현진 선수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대상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인물 연상 퀴즈 여러분들 충분히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스팟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오늘 2편까지 있는데요. 1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2편으로 네, 게임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